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이슬람 세계의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교과서 70쪽부터 73쪽까지고 오늘 배우는 여기까지가 바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슬람 세계가 지금 사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끼친 영향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도 사실 알게 모르게 이슬람 세계의 어떤 문화를 즐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슬람의 과 동서 교류에 대해서 동양과 서양이 교류하는 데 있어서 잠깐 지도 한번 보면 이 이슬람 세계가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서아시아 지역에 이제 집중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과 유럽을 연결해주는 이 비단길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이 동서 교역로 중간에 위치해 있는 곳이 이 아라비아 반도 이슬람 세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생겨난 문물들을 받아서 유럽에 전달하기도 하고 또 유럽에 있는 것들을 전달하는 어떤 중간 통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이슬람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상인들이 이 다녔던 길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다양한 곳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제 이곳 이야기를 저곳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이슬람 상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동서교역로의 핵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달해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고, 우리 계속 이때까지 배웠던 표현입니다. 중개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어갔죠. 특히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 지금의 이라크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바스 왕조의 특징이 뭐였냐면 우마이야 왕조와 다르게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고 했죠. 자, 그런 게 바로 이 무역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는 대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 바그다드의 이 어떤 모습을 이제 상상으로 복원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도시를 짜서 지금 이것은 이 도시 흔적은 지금 남아있진 않습니다. 나중에 이 몽골군의 침입으로 바그다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데 그때 다 사라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런 도시를 만들어서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대도시로 성장했고, 이런 이슬람 상인들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슬람 문화들이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 이슬람교의 경전을 쿠란이라고 하죠. 쿠란은 아랍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했었는데 쿠란은 다른 언어로 어떤 번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교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랍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쿠란은 어떤 몇백 년이 지나도록 몇천 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이 보존되어 있는 문구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어떤 변화하는 거 없이 그대로 원형 그대로 지금까지 확산되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쿠란에 의해서 이슬람 문화가 형성되고 확산되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 쿠란에 금지되어 있는 음식을 이제 먹지 못한다든지 이런 문화가 여전히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예배당을 우리가 모스크라고 부릅니다. 모스크의 구조를 잠깐 보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카 방향으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올려야 된다고 했죠. 이슬람 교도들은. 그래서 이 메카 방향으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아치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모스크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이 민바르라는 것은 이슬람 이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설명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지? 예배를 볼 때 앞에서 설명하는 걸 뭐라고? 설교라고 하죠. 설교할 때 이제 올라가서 종교인이 설명하는 예배를 볼 때 설교하는 계단 같은 곳입니다. 근데 제일 위에 계단은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제일 위에 계단은 무함마드를 위해서 남겨두고 그 밑에 계단에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고 이 아라베스크 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슬람교에서 만들어낸 문인데, 이슬람교에서는 이 살아있는 대상을 이렇게 이미지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상숭배가 금지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상숭배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 교회 같은데 혹시 교회나 절에 가면 이제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살아있는 그 모습들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조각을 해놓는다고 해야 되나?
모습을 인간의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두죠. 근데 이슬람교에서는 그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나 알라의 모습을 인간의 형태로 우리가 숭배할 수가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무늬를 이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이 무늬를 아라베스크 무늬라고 하는 이슬람교 특유의 이제 무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슬람권 문학, 아라비안 나이트 여러분 유명하죠. 아마 선생님도 자랐을 때, 어렸을 때 엄청나게 많이 읽었고, 이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거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알라딘이죠, 알라딘. 그 알라딘 같은 것들이 여러분 아마 본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슬람권 문학을 즐기고 있기도 하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 천일야화라고 하죠. 천일야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여성들은 또 히잡을 착용하는 문화가 있죠. 이 여성들이 이렇게 쿨안에는 여성들의 신체를 노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여성들의 신체를 가리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뭐 이슬람 국가들마다 이제 이걸 얼마나 드러내는지는 다 국가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히잡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렇게 모습을 가리는 것을. 근데 이 히잡 때문에 사실 좀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문제가 좀 많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쿠란은 변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슬람교의 그 가르침이 사실 몇백 년 전의 가르침이죠. 몇백 년 전의 가르침인데 그게 지금도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 사회는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히잡을 여전히 강요하면서 이제 이 히잡을 쓰지 않으려는 여성들과의 충돌. 바로 선생님이 이거 앞에 이란에서 예전에 페르시아 제국할 때 설명한 적 있습니다. 이랍에서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이 이제 의문사했고 그 의문사에 대한 이제 시위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이란이 이걸 굉장히 강경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이 굉장히 시아파의 맹주 역할을 하는 나라라고 했죠. 이란이 굉장히 지금 종교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이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이 히잡을, 이슬람 교도들의 히잡을, 여성들의 히잡을 금지합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는 것, 이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학생이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히잡을 쓰고 왔습니다. 근데 프랑스 법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종교를 드러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히잡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이 학생이 나중에 퇴학을 당합니다. 히잡을 계속 학생은 쓰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럼 너는 학교를 다닐 수 없다. 퇴학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고, 아니야, 프랑스에 왔으면 프랑스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이슬람 교도라고 해도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의 법을 지켜야 된다. 라는 이 굉장히 충돌되는 이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프랑스에 갔으면 프랑스인들이 이슬람 교도들의 문화를 존중해 줘야 될까요? 아니면 이슬람 교도라도 프랑스의 법을 따라야 할까요? 현대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슷한 사건 선생님 소개했었죠? 자, 이슬람 교도들이 대구에 이슬람 사원을 짓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람 세계가 사실 과학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데 이슬람이 아까 유럽과 이 중국의 가운데 위치해 있다고 했죠?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인도 이 중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들을 적극 수용해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메카가 어딘지를 어느 방향인지를 그럼 알아야겠죠. 그래서 지리학이나 천문학 같은 것도 발달하고 의학, 수학, 화학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합니다. 특히 화학 용어 중에는 이 이슬람 용어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습니다. 알코올이라든지 알칼리, 알고리즘 이런 단어들이 전부 사실은 이슬람권에서 온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본 단어들이죠.
다음에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0을 받아들여서 아라비아 숫자를 완성해서 전 세계가 지금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그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 포로를 잡아서 종이를 만드는 기술, 제지 기술을 배워서 유럽에 전달하는 역할도 했고, 화약 제조술 이런 것들도 역시 중국에서 받아서 유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화약 제조술이 유럽에 끼친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럽에서는 우리 기사, 말에도 갑옷을 씌우고 어떤 사람도 무거운 갑옷을 입고 달려나가서 전투하는 방식이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술로 이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전술 속에서는 이제 말도 키워야 되고 사람도 이제 무장을 해야 되고, 사실 어마어마한 무장을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근데 일반 그런 어떤 무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유럽에서는 기사라고 불렀습니다. 기사.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우를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기사를 위해서 이제 봉사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했는데, 이 화약이 퍼지면서 화약이 유럽에 전달되면서 이제 기사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평민들이 이 화약을 다루는 기술을 배워서 그 기사들을 쓰러뜨리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세 봉건 제도가 무너지게 되고 유럽의 어떤 민주주의가, 평민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민주주의가 커지게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는 게 바로 이 화약 제조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슬람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건 당시 이 아랍권에서, 이슬람권에서 만들었던 세계 지도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뭐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은 세계 지도를 당시에 만들었다는 거, 12세기면 1100년 되죠. 이 시기에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것이고, 여기 보면 신라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좀 더 확대를 할 수가 없는데 신라라고 하는 작은 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등장하는 최초의 세계 지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슬람 세계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시험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시험 역사 B에 대해서만 안내하겠습니다. 시험은 선생님 객관식은 굉장히 좀 쉽게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영상에 나오는 것과 이제 선생님이 맨날 수업 시간 전에 시험을 치죠? 그 시험 문제만 여러분이 잘 본다면 객관식은 쉽게 맞출 수 있게 냅니다. 선생님이 서술형은 조금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술형은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내는 문제를 잘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자신이 근거를 가지고 잘 적기만 하면 선생님이 좋은 점수를 이제 부여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나눠준 활동지 있죠? 활동지 선생님이 보통 4개 중에 하나만 이제 모두먼 중에 나눠서 하나만 하라고 했는데, 서술형 시험 준비할 때 내가 했던 거 외에도 다른 모두먼이 했던 것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서술형 하려면 조금 생각할 시간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이제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쉬우니까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하고, 서술형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좀 배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상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쌤이 안 가르친 것까지 막 공부하는 그런 어떤 효율적이지 않은 시험 공부하지 말고 잘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